안녕하세요. 김쌤과 옷 만들기의 김쌤입니다. 오늘은 이 브라운톤 린넨 원단을 가지고요. 여름에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슬리브리스 블라우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린넨은 지금 폭이 144cm 정도 되는 린넨이고요. 길이는 제가 78cm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린넨 있어야 되고요. 패턴 없이 해줄 거라서 항상 등장하는 이 반팔 티, 적당히 여유 있게 맞는 반팔 티 있어야 되고, 직각자, 시접을 그려줄 때 쓸 방한자, 재단 가위, 시침핀 있는 핀 쿠션이랑 그려줄 초크가 필요합니다. 이제 재단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원단이 전체가 있어도 다 펼치지 마시고, 앞판도 골선이고 뒷판도 골선이기 때문에 양쪽을 다 이렇게 한번, 요렇게 한번 반반씩 접어줄 거고요. 뒷판을 약간 더 여유 있게 할 거기 때문에 앞판은 딱 맞게 셔츠를 올려보시면 요 정도가 되고요. 여름 옷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에 딱 붙는 것보다는 헐렁한 옷이 여름에는 훨씬 더 시원합니다. 그리고 린넨 소재는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여유분을 좀 많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옆에서 5cm 정도 여유분 나갈 거 생각하시면 여기는 30cm 정도 되게 해서 접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편 셀비지 있는 데서 30cm씩 30cm 간격에 맞춰서 린넨을 잘 접어주시고요. 패턴 없이 티셔츠를 가지고 해줄 거기 때문에 티셔츠를 반으로 잘 접어서 골선으로 접혀져 있는 원단 끝에 맞춰서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소매는 이렇게 안으로 접어 넣어주시고 한쪽 소매만 나오도록 이렇게 해서 올려주세요. 목둘레 부분 그대로 벗겨주시고요. 어깨 부분 벗겨주시고요. 옆으로는 5cm 더 여유를 주고 블라우스 길이는 티셔츠 길이대로 할 거거든요. 여기가 진동둘레인데 여기가 진동둘레의 끝인데요. 레이스 커튼을 재활용해서 레이스 조끼를 만들었을 때는 조끼이기 때문에 원래 진동둘레보다 3cm 정도 내려서 재단을 했습니다. 조끼는 안에 뭘 입고 입는 거니까 진동둘레가 속에 입는 옷보다는 더 진동둘레가 더 많이 파져 있어야 안에 옷을 입고 입을 때 편했지만, 지금 이거는 조끼가 아니라 소매가 없는 블라우스이기 때문에 진동둘레가 이 상태로 두면 안 되고, 사실 진동둘레를 이번엔 도리어 위로 3cm를 올려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소매 없는 옷은 진동둘레가 너무 많이 파지면 제 살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겨드랑이에 원래 딱 맞게 입는 겁니다. 3cm 올린 선에서 5cm 나간 이 선과 직선으로 연결을 해주세요. 이거는 허리 라인 넣지 않고 그냥 바로 A라인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이제 진동둘레를 벗겨줄 건데, 진동둘레가 여기에 있어서 원래는 몸판과 소매가 박힌 선 따라서 요거를 그대로 벗겨내는 건데요. 요거는 아래쪽이기 때문에 여기가 아니라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쪽 위에서부터 이렇게 들쳐서, 자, 요 선 따라서 그려주시는데, 이렇게 보시면 목둘레, 어깨 요렇게 생긴 3cm 올라간 진동둘레를 그려주시고 A라인으로 그려줬습니다. 요게 앞판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요번에도 셔츠를 내고 뒷판을 그리게 되면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두 개 패턴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요 패턴 지금 그린 걸 잘라서 똑같이 잘라낸 다음에 앞판에 맞춰서 목둘레하고 진동둘레만 조금 더 파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침핀 꽂아서 움직이지 않도록 패턴을 고정을 해주세요. 이제는 방한자를 가지고 시접을 그려주겠습니다. 린넨이기 때문에 봉제하기가 쉬운 편이거든요. 오버럭 없이 깔끔하게 옆선이나 어깨선 통솔로 처리를 하고요. 밑단은 접어 박을 거고, 목둘레하고 진동둘레는 바이어스로 싸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선에 시접 1cm 주시고요. 밑단도 일단 시접을 1cm를 주세요. 어깨 시접도 1cm. 목둘레하고 진동둘레는 바이어스로 싸줄 건데, 바깥쪽에서 바이어스가 보여지도록 싸는 아웃
바이어스라고 싸는 방법이 있고요. 그럴 때는 시접이 필요 없이 완성선 그대로 잘라주시는 거고요. 인 바이어스라고 바이어스가 밖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안으로 들어가게 쌓여지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시접을 0.5cm 정도 주셔야 됩니다. 이 옷은 진동둘레하고 목둘레를 인바이어스로 싸줄 거기 때문에 시접을 5mm는 주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게 패턴을 벗겨내더라도 어깨선 여기 부분, 어깨하고 목둘레가 만나는 부분 여기가 직각인지, 돌려서 어깨선과 진동둘레가 시작되는 이 부분이 직각인지, 여기도 직각, 여기도 직각, 그리고 옆선하고 나중에 박히게 될 옆선과 진동둘레 부분도 여기도 직각이 되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이 상태로 옷을 만들어 버리면 옷이 정말 삼각형으로 뻗치게 되거든요. 여기 아랫단 부분도 직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요. 지금 이 정도는 한 1cm가 조금 안 되게 올라가서 직각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거기에 맞춰서 밑단 시접도 똑같이 직각이 되도록 처리를 해주시는 거고요. 그러면은 재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패턴이 하나 나왔고요. 이 패턴을 가지고 뒷판 패턴을 하나 더 벗겨내도록 하겠습니다. 뒷판도 역시나 골선이기 때문에 이쪽이 골선이 되도록 접어주시고요. 뒷부분에 여유를 5cm를 더 줄 거거든요. 아까 30cm 되게 했었다면 이번에는 35cm가 되도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5cm가 되도록 접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간격이 35cm가 되도록 그 선에 맞춰서 원단을 접어주세요. 5cm 떨어져서 선을 그려줄 거고요. 방한자 폭이 딱 5cm거든요. 그래서 방한자를 끝에 대고 선을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재단해둔 패턴을 올립니다. 요 끝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5cm 요 선에 맞춰서 올려주시는 거고요. 움직이지 않도록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주세요. 이번에는 네 겹을 같이 고정을 해주세요. 일단 옆부분은 똑같이 재단을 해주시고요. 이제 아랫부분인데요. 여기는 뒷부분을 제가 5cm 정도 밑에 살짝 처짐을 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시접에서 5cm 처짐을 주시고 옆선 길이는 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곡선으로 그려줍니다. 곡선으로 그려서 뒤에 엉덩이 부분 좀 더 가려질 수 있게요. 뒷판은 뒤에 골선으로 나가서 5cm, 그러니까 총 10cm의 여유가 생기겠죠. 그리고 뒷부분은 5cm 정도 뒤에 처짐을 줄 거고요. 나머지는 똑같이 재단을 했습니다. 이 패턴을 걷어내고요. 요거는 뒷판, 이제 여기는 앞판 패턴이 되고요. 앞판은 뒷판하고 어떤 차이가 크게 나야 되냐면 목둘레 부분이, 앞판은 앞목이 더 파져야 돼요. 그리고 진동둘레도 뒷판보다는 앞판이 더 많이 파져야 됩니다. 시접은 생각하지 마시고 요 연목점에서부터 여기 요 끝부분에서부터 10cm 떨어져서 여기 표시를 하시고, 여기서도 다시 돌려서 여기 방금 표시한 그 선에 맞춰서 10cm가 되도록 이렇게 직각으로 선을 그려주세요. 여기서 10cm 떨어져서 수직으로 선을 그려주신 다음에 이쪽 어깨 경사 각도에 맞춰서 직각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목둘레를 잘라주세요. 목둘레 이렇게 되게 잘라주시고요. 진동둘레 같은 경우에도 전체 진동둘레에 하나, 둘, 셋, 3분의 1 지점 정도에서 1.5cm 정도 더 들어가서 이렇게 되게 진동둘레를 그려주시는 거예요. 요만큼 여기서 안으로 더 파서 진동둘레 그려주시는 겁니다. 목둘레, 진동둘레를 뒷판에 비해서 더 파주시는 게 앞판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하면 앞판과 뒷판 두 장이 재단이 되었습니다. 앞판은 밑단이 직선이고요. 뒷판은 제가 아래로 5cm를 내려줬어요. 요 옆선끼리 맞췄을 때 밑단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지 꼭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단이 처음에 이렇게 접혀 있었거든요. 그러고 재단을 할 때 5cm씩 사선으로 나가서 이쪽을 재단을 하다 보니까 원단이 식선은 이건데 비스듬하게 남았어요.
그래서 식서에 맞춰서 정확하게 반으로 접어주세요. 이게 목둘레하고 진동둘레만 돌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새 원단을 자르는 것보다는 그냥 남은 원단 이용을 할 거고요. 이렇게 접어주신 다음에 일단은 최대한 여기에서 바이어스를 많이 뽑아낼 거라서 대각선으로 접어주시고요. 다시 또 그걸 한 번 더 대각선으로 접어주세요. 인바이어스는 시접이 0.5가 있고요. 원래. 그리고 바이어스 폭은 2.5 정도 하시면 됩니다. 여러 장으로 나오는데요. 요거를 또 다 연결해서 다 쓸 수 있습니다. 몸판의 재단이 끝이 났습니다. 슬리브리스 블라우스 봉제를 해보겠는데요. 그 전에 항상 봉제를 할 때는 제일 기본적인 작은 작업부터 먼저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일 먼저 할 일은 바이어스끼리 먼저 연결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 같은 사선끼리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붙들고요. 이렇게 겉하고 겉끼리 놓게 되면은 이렇게 직각이 되도록 맞춰주시고요. 어디를 박아주시냐면 여기 직각으로 만나는 요 부분과 요쪽 편의 모서리 부분, 여기 모서리 부분, 여기랑 여기 직각의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사선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이게 나무 원단을 자른 거라서 정확하게 사각형이 아닌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항상 바이어스를 맞추실 때는 직각이 되도록 두 개를 놓으시고요. 이쪽 모서리 부분과 이쪽 모서리 부분이 만나도록 봉제를 해주시는 겁니다. 바이어스도 터질 수 있기 때문에 되돌아받기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바이어스 부분은 여기서 바로 되돌아받기를 하면 원단이 잘 말려 들어가거든요. 차라리 노루발을 들어서 방향을 바꿔서 되돌아받기를 해주시는 게 안전합니다. 보시면 지금 요렇게 요쪽 코너 부분, 그 다음에 요쪽 코너 부분에서 시작해서 요쪽 코너 부분에서 끝이 났고요. 그러고 나면 여기 튀어나온 부분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요쪽 부분에 여기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 잘라주세요. 잘라주시고 나면 이렇게 펼쳐서 여기 사이를 가름솔로, 지금 이거는 린넨이라서 굳이 안 다려도 이렇게 잘 갈라지거든요. 해주시면 밖에서 일자로 이렇게 연결되는 바이어스 테이프를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바이어스 테이프는 목둘레하고 진동둘레 돌릴 건데요. 몸판에 어깨선 옆선을 박아준 다음에 목둘레하고 진동둘레를 한 번에 돌리도록 할 거고요. 지금 이거는 오버록 없이 재봉 틀만 가지고 박아줄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통솔이라는 작업을 할 겁니다. 통솔이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봉제를 할 때 겉하고 겉길인데, 얘는 안하고 안길이 먼저 한번 박아주고 이렇게 뒤집어서 겉에서 한번 또 박아줘서 시접이 완전히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고요. 뒷판의 안쪽과 앞판의 안쪽이 만나도록 하고 어깨선하고 양 옆선을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이렇게 박아줬습니다. 겉하고 겉끼리 놓고 속에서 한 번 더 박아줬습니다. 뒤집어 보면은 밖에서는 이렇게 깔끔하게 선만 보이고요. 속에서도 시접이 깔끔하게 처리가 됩니다. 시접은 일반적으로 다 뒤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제 목둘레하고 진동둘레하고 바이어스로 싸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까지 하셨으면은 한번 입어보시고요. 사이즈가 괜찮은지 꼭 확인을 해주세요. 입어보고 확인을 하셨으면 겉이 나오도록 해주시고요. 시접을 모두 뒤로 보내주세요. 인바이어스 싸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여기가 앞판인데 왼쪽에서 시작을 해주시고요. 사선으로 된 바이어스를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먼저 이렇게 5mm 정도 접어서 시작을 해주세요. 접어서 요 솔기선이랑 여기선이랑 딱 맞춰서 둘레를 따라서 이렇게 박아주시는데 시접이 0.5cm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렇게 목둘레를 따라서 한번 박아주세요. 시작할 때 접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여기 박은 선에 닿아가면 이쪽 시접이 겹쳐지게 요 정도 여유 있게 잘라주세요. 잘라주시고 마저 끝까지 박아주세요. 이렇게 한 바퀴만 돌려져 있는데요. 여기를 다시 이렇게 젖혀주세요. 시접이 이렇게 간 상태로 이렇게 젖혀주고 이쪽에서 다시 한번 박아주는데 시접이 움직이지 않도록 같이 고정해주는 역할이고요. 여기에서 솔기선 있는 데서 한 2mm 떨어져서 목둘레 모양대로 그대로
이렇게 한번 쫙 박아서 바이어스를 고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시접은 모두 이쪽 바이어스 쪽으로 다 보내주시는 거예요. 너무 완성선에 가깝게 박으시면 시접을 잡아주는 역할을 못하니까 지금 이렇게 2mm 정도, 3mm 정도 떨어져서 박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시접 쪽으로 0.2, 0.3cm 떨어져서 이렇게 박아주고 나면 안으로 접어서 다려주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다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박아져 있는 요 솔기선이 안으로 싹 들어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2mm 들어가서 시접을 같이 눌러 박았기 때문에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지게 되거든요. 요 선 따라서 한번 다려주세요. 목둘레는 곡선이기 때문에 요때 다림질을 잘 해주셔야 목둘레가 받고 나서도 편안할 수 있어요. 바이어스로 재단을 해야 되는 이유도 목둘레에 맞춰서 바이어스가 가장자리가 이렇게 늘어나지기 때문에 곡선이 목둘레를 편안하게 돌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요 시접을 속으로 접어 넣어주세요. 여기 나머지 시접을 속으로 이런 식으로 접어 넣은 다음에 다림질 해주시고 요 선 따라서 한번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봉제가 끝이 났습니다. 보면 밖에서는 이렇게 한 줄이 보이고요. 속에서는 내가 한번 박아준 거 그리고 방금 박은 선에서 이렇게 두 줄이 나오고요. 밖에서는 바이어스 감이 보이진 않지만 스티치가 보이는 건 어쩔 수가 없고요. 이 부분은 목이 편안하게 되게 다려줄 겁니다. 그러면 방금 한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인바이어스를 양쪽 진동둘레에도 다 돌려주세요. 진동둘레가 목둘레보다 곡선이 조금 더 심하기 때문에 인바이어스 쌀 때 약간 힘드셨을 거예요. 뒷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유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안에서 반을 접어서 다려주시고요. 그러고 나면 요 접은 선에 맞춰서 요렇게 되도록 해주겠습니다. 뒷부분에 여유가 생기고요. 요쪽 부분과 요쪽 부분 안쪽에는 스냅 단추를 달아서 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서는 요런 모양으로 되겠죠. 이렇게 이제 밑면만 남았는데 0.5cm 씩에서 두 번 접어 박을 겁니다. 여기 밑단 전체를 박아줄 거고요. 일단 1cm에 맞춰서 한번 접어서 다려주시고요. 일단이 뒤가 5cm가 좀 길기 때문에 고기를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하시려면은 한번 다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다려주신 다음에 속으로 한 번 더 접어 넣어가면서 마지막에 박아서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성이 됐습니다. 목둘레하고 진동둘레는 인바이어스로 싸줬고요. 아랫단은 얇게 접어박기 했습니다. 어깨선이나 옆선 같은 경우에는 통솔로 이렇게 처리를 해줬고요. 뒷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 재단할 때부터 5cm 여유분을 줬었는데요. 이렇게 5cm 여유분을 이런 식으로 다려서 여기가 원래 중간선이었고요. 그걸 다려서 제가 여기에 이렇게 똑딱 단추, 스냅 단추를 달아서 요렇게 평소에는 요렇게 뒷목을 입고요. 입고 벗을 때는 목둘레가 작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랑 스냅 단추를 풀어서 입고 스냅 단추 하나 달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접히고 나면 이쪽 편에 요쪽 편이랑 여기랑 만날 수 있게 해주시면 돼요. 나머지 세 개는 보이지가 않는데 마지막 요 단추는 바깥에서 보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 인바이어스 한 그 부분만 살짝 떠서 바깥에서는 표시가 안 나게 달아주셔야 됩니다. 펼치면 밖에서 2개, 안에서 2개 요렇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뒤는 요런 식으로 끝까지 다려주시고요. 앞은 단차가 있는데 입게 되면 앞부분이 가슴 때문에 들리기 때문에 위가 더 짧아져서 이런 식으로 차이가 더 나게 돼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